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시스템 에어컨 이전 설치를 할 때 핵 꿀팁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사무실인데 시끄러워서 난방기를 지금 껐어요. 그래 춥습니다. 그리고 뭐 거추장스럽게 점퍼를 입고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기도 좀 그래서 점퍼를 뗐는데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하고 있고 여전히 마스크는 벗을 수가 없어서 마스크를 이제 쓰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대부분이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신제품이면 문제가 없는데 일정한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이런 공간에 어떤 A라는 업체가 별도로 이제 내부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을 이리저리 옮기고 컨셉에 맞게 이렇게 재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에어컨이 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에어컨이 하나 달리고 여기도 에어컨이 달리고 뭐 이렇게도 달릴 거고 많은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달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자, 달려 있는데 이 에어컨 하나를 여기다 이제 필요 없고 공간을 이렇게 이제 자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른 탕비실이나 에어컨이 들어가지 않을 실인데 지금 현재로 이쪽에가 모자란다. 그래서 여기를 이 에어컨을 이렇게 옮겨서 달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부분이 하는 방식은 여기다 딱 잘라버리고 고압 제압을 그냥 이제 메꾸라. 동용접을 해서 그냥 스톱 시켜버리고 이 에어컨을 뜯어서 여기다 옮기면서 중간에 분지관 하나 더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죠. 자, 문제가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오일 횟수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실외기에서 컴프레셔가 원활하게 돌려고 하면 냉동류가 원활하게 따라서 계속의 사이클을 이제 통해서 돌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분리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오일을 최소화하고 다시 그 오일을 분리를 해서 컴프로 넣어주는 이제 유분리가 달려있긴 한데 그래도 일정 부분의 오일은 계속해서 냉동 사이클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계속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시스템 에어컨에서 신호를 줘서 몇 시간이 돌고 나면 자기가 자동으로 오일 해수 기능을 집어넣어서 오일 해수를 싹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댕강 잘라서 소위 말하는 메꾸라를 시켜버리고 이걸 배체분을 시켰을 때 여기는 이제 다시 이제 그려보면 고압이 들어가서 에어컨을 통해서 다시 저압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오일이 들어가서 다시 정박기를 통해서 다시 해수가 되겠죠. 항상 따라 도니까. 근데 여기 막혔을 때 여기까지 밀고 들어왔던 오일이 여기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럴 경우에 이 배관이 15.88에 9.5가 대부분이죠. 여기 양쪽에 고압자에 가득 쌓이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오일이 이제 모자라는 현상이 되겠죠. 모자란다.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간과를 하고
그냥 여기다가 땜빵을 해버리고 에어컨만 설치를 해서 여기서 이제 다시 에어컨을 이렇게 이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여기다가 이 맥구라를 시키는 게 아니고, 뭐 지금 더 이상 없다면 여기 잘라야 되겠죠. 여기서 반드시 자르고 가깝게 밀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이걸 없애버리고 바로 가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리 하면 작업량도 많이 늘어나니까 여기에다 맥구라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는 오일이 이렇게 적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10중 8구 오일이 모자라서 설치를 하고 나니까 이전 설치를 하니까 1년 이내에 컴프레셔가 아웃되더라. 10중 8구 오일이 모자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이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거는 주로 건물과 같이 간다 우리가 판매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무실에, 그냥 텅 빈 사무실에 사무실만 임대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냉방장치를 하든지 난방장치를 하든지 다 하고,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 철거해서 원상복구를 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서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사무실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골조만 돼 있는 사무실을 임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뭐 대표실을 만들고 문실을 만들고 업무 공간을 만들고 해서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거를 다 철거를 해서 다시 다른 장소에 가서 재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다시 여기에 해수를 해서, 오일을 다 해수를 해서 실내에 가져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 현장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전원을 차단하고 가스를 다 날리고 시스템 실내 외기만, 어차피 이런 거는 다 못 쓰죠.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동배관이고 다 못 씁니다. 이거는 그냥 싹 철거해가지고 고물점에다 팔아버리고, 실내 외기 이제 가능하시면 리모컨까지 기계만 딱 철거해가지고 다시 재배치를 해서 설계를 할 때 결국은 오일이 모자라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신냉매 R40A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기에 있는 오일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또 새 동배관 깔고 되면 동배관에 기존적으로 계속해서 적체되어 있는 오일도 이제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 커피 종이컵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한 컵 내지는 두 컵, 이거를 이제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자라면 시스템 에어컨의 원리나 이런 거를 잘 알게 되면, 지금 이 정도면 내가 오일 해수도 하지 않았고 펌프다운도 하지 않았고, 이랬으면 여기에 이제 적체되어 있는 오일이 얼마 정도 빠질 것이다. 그러면 얼마 정도 오일을 내가 보충해야 되겠다는 감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하지 않습니다. 냉동오일, R40 냉동오일, 요거를 이제 한 통 사다가 두시고 이설을 할 때 필요한 양만큼 이제 보충을 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충실하게 오일이 모자랄 이유도 없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 지금 이제 LG 서비스센터에서 콤프가 나갔다 해서 가서 이 콤프를 교체를 하고 오일을 이렇게 한번 부어보니까 오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어컨을 다시 갈았을 때 요거는 이제 계속 적체가 되어 있죠. 이 부분만큼은 적체가 되어 있어서 항상 이제 그대로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괜찮죠. 이게 계속 이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 에어컨을.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오일을 모자란 상태에서 컴프레셔를 돌리게 되면 결국은 이 컴프레셔가 소송이 된다는 겁니다. 오일이 부족해서. 오일은 우리 엔진 오일과 같이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일정한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나갔던 오일들이 필요할 때 기계에서 감지를 해서 회수를 하고 하는 기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고압잡을 끊어서 이렇게 메꾸라를 해버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오일이 안에 이 15.88이나 9.52 안에 꽉 차여 있다는 겁니다. 이 돌아서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시고 이런 설치를 하시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컴프레셔가 굉장히 비싸요. 몇백만 원씩 합니다. 교체를 했을 때. 그럴 때 이거 한번 이슬 했습니까? 이럴 때 언제 와서 이슬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AS 기사가 와, 오일 한 방울도 없는데요. 이랬을 때 그러면 내부를 한번 봅시다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딱 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슬 하신 분이 잘못해서 이런 부분을 어떤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고 만약에 여기서 댕강 잘라서 메꾸라 시켰다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이 오일이 찰까봐 여기 잘라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모질라는 부분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발을 뻗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대로 해가지고 딱 되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잘못했구만. 왜 이것도 모르면서 내가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컴프레셔까지 날려먹었나.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쟁 소지 때문에 이걸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기존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만일에 이런 거를 영업을 하시는 분이면 반드시 설치 우리 팀장님한테 여기 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오일 차니까 반드시 여기 자르세요. 다음 문제가 뒤에 없을 때 그래야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나와서 여기서 메꾸라 시키는 거는 여기는 오일 얼마 안 차니까요. 해소가 다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제 설치하신 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설치를 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요 행이 이 배관이 길지 않아서 오일이 모질하지 않아서 컴프레셔가 고장이 안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 이 배관이 길어서 여기 오일이 꽉 차 있어서 한 번 냉방도로 갈 거고 한 번 난방도로 갈 거면 한 번에 이쪽을 고압에서 냉방일 때는 고압에서 오일이 갈 거고 여기까지 스톱되어 있을 거고, 난방을 하면 저압에서 밀어서 이렇게 갈 거고 이리 되지 않습니까? 오일이 꽉 차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현장을 또 다시 2년이 있다가 가서 해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다시 할 때 요건 다 이제 해수가 불가능하니까, 해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오일이 오염된 오일을 다시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냉동유를 사다가 이제 여기다가 보충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다시 해서 하면 에어컨 잘 돌아갑니다. 에어컨이 생각보다도 충실하게 시스템 에어컨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만 잘 지키면 문제없이 에어컨이 가동이 잘 됩니다. 근데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때는 또 일정 부분 설치를 하신 분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아시고 시스템 에어컨 있을 시 주의사항을 잘 지키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해가지고 컴프레셔 나가는 경우도 봤어요. 어느 현장에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이제 이럴 때 고객분이 전혀 관심이 없고 이거 컴프레셔 나갔구나, 그냥 내 돈 줘야 되겠다 하고 그냥 시키면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 돈이 1, 20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 들어가는 컴프레셔를 교체를 해야 된다니까 당연히 가서 볼 거 아닙니까? 왜 컴프레셔가 왜서 나갔습니까? 하면 10중 8구 이건 컴프레셔가 오일이 없어서 이렇게 고장이 났습니다. 자, 따라 보겠습니다. 따라보면 하나도 안 나오고 바짝 말라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 이거 이슬 했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이슬 했습니다. 1년 전에. 가서 이거 tun정 뜯어가지고 딱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오일이 여기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면, 어느 고객분이 자기가 잘못한 부분도 아닌데 자기가 생돈 드리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시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시스템 에어컨 있을 시 꼭 지켜야 될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월 1일인데요. 밖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비가 오다가 저녁 때쯤 돼서 3월 1일 날 저녁쯤 되어서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눈이 상고대처럼 얼어가지고요.
상당히 이게 눈이 이 나뭇가지에 많이 매달려 있어요. 보기는 좋은데 우리 일을 하는 데는 도움도 안 되고 춥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이슬 시 특히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3월달부터 5월달 그 사이에는 있을 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면, 한번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